사실 일주일 전에 이런 예상을 하는 건 좋지 못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에 그쵸. UEFA 슈퍼컵이 펼쳐집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은 레알 마드리드. 우리가 지금 혹사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멍하다고요. 내가 멈췄습니다. 네. 여하튼 이제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네. 우승팀은 레알 마드리드. 네. 그리고 유로파 우승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이 네.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UEFA 슈퍼컵을 치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네. UEFA 슈퍼컵 자체가 정말로 빅매치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경기를 간략하게 예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를 해볼게요. 네. 모리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봉 잡고 나서 네. 두 번째 되는 해에 네. 우승을 차지하는데 매우 능하기 때문에 그쵸. 네. 네, 이번에도 우승하기 위해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거 긁어 모았습니다. 그쵸.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루카쿠라는 정말 초대형 영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티치를 영입하면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좀 더 안정감을 주는, 특히 캐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노쇠화가 진행이 되면서 미드필더의 이제 무게감이 조금 없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고, 특히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수비 쪽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비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마티치라는 거대한 영입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네, 사실 그 무리뉴 감독의 전형적인 친정팀 연먹이기죠. 네. 첼시가 루카쿠를 노리고 있을 때 재빠르게 접근해서 하이제킹 싹. 네. 그리고 첼시에서 마티치를 데리고 오면서 이제 마티치에게 중원을 맡기는. 네. 그리고 최종 수비 라인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린델로프를 영입했어요. 린델로프 벤피카 센터백으로서 그쵸. 종화력을 계속해서 펼쳐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고 네. 어떻게 본다면 중심축이 새로 쓴 거 아니겠어요? 그쵸. 린델로프, 마티치, 루카쿠로 이어지는. 아, 그러네요. 네, 예. 그런 상태에서 기존 선수들하고 호흡만 제대로 맞아떨어진다면 네.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고 이것은 이미 프리시즌의 경기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과 다른 팀이 됐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과 똑같습니다. 네, 특히 뭐 영입을 보게 되면 테오라든가 아니면 비니시우스 아니면 세바요스 등 좀 더 젊은 선수들, 좀 더 미래지향적인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면서 즉시 전력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지네딘 지단 감독이 지난 시즌에 바르셀로나를 꺾고 라리가 우승도 차지했잖아요. 네. 그 중심에는 지단 감독의 로테이션이 있었어요. 음. 그리고 그 로테이션을 호나이두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네.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네. 그런데 로테이션을 돌려도 강했어요.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정말 A팀, B팀이 없었어요. 정말로 강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B팀에 대한 좀 투자? 그쵸.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테오 에르난데스 측면 수비 네. 그리고 뭐 세바요스 미드필드 네. 모두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네. 필요한 순간마다 전력 누수가 있더라도 제 힘을 그대로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베스트 11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난 시즌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올 시즌도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모라타가 떠난 건 좀 아쉽습니다만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제마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벤제마, 베일, 호나이두 여기에 뭐 워낙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공격 쪽에서는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기? 지금 슈퍼컵에서 이제 제가 예측을 하기로는 이제 맨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새로운 페이스를 영입을 하면서 조금 더 맞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메스의 이탈 그리고 다닐로의 이탈이 B팀 아까 말씀하신 플랜 B를 조금 약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닐루는 제 있으나 마나야.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히 하메스 같은 경우는 B팀에 거의 10번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스코 다음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슈퍼컵에서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간이 있었으니 아마 맨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살려서 아마 좀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무리뉴 감독에게 참된 교훈을 주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네. 물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레알 마드리드가 고전할 가능성도 농후하지만 네. 일단 이스코가 지난 시즌에 이 보여줬던 그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네. 이스코가 최전방에 있는 호나이두와 벤제마 밑에서
상대의 2선, 3선 간격 사이를 오고 가면서 네. 다 무너뜨리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측면이 더 필요하면 베일을 투입시켜도 되고요. 변화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레알이 공격 쪽에서 다양함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레알은 이미 완성된 팀이에요. 그리고 메뉴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팀이고 네. 그 점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레알의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에 문제를 드러낼 수도 있고 네. 메뉴가 말 그대로 무리뉴식 축구 네. 단단한 수비 하에서 한 방에 의해서 승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계산 하에서는 물론 송펠레의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지 않겠지만 계산 하에서는 레알이 좀 더 유리하다. 네, 이쪽은 메뉴, 저는 레알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UEFA 슈퍼컵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정말로 유럽 리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거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네. 이번 시즌 전체 유럽 리그를 통틀어서 네. 가장 관심이 가는 클럽은 토트넘이라고 토트넘이라고 하면 내륙주 한대 깐다. 얘가 런던에서 유학했거든요. 그래서 토트넘 빠가 돼서 왔어. 네. 토트넘을 제외한. 저는 빅클럽과 토트넘을 제외한다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로 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프리미어 리그를 볼 때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좀 더 눈여겨봐라. 네. 그리고 저는 라리가 쪽에서 세비야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음. 감독도 바뀌고 선수들도 바뀌었지만은 네. 전력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레알과 바르셀로나가 조금만 더 부진하다면 네. 그러면 세비야가 조금 더 올라간다면 2000년대 초반에 봤던 라리가의 빅4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봅니다. 네. 물론 송펠레의 예상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은 이번 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